증시 대담 프리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치솟는 코스피와 그렇지 못한 코스닥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00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코스피는 반도체 대형주의 힘으로 그래도 올해 10%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만 코스닥은 2차 전지와 그래도 아직은 온기가 퍼지지 못하는 중소형주의 부진으로 YTD 연초 이후에 여전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그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려보면 이 차트는 짙은 파란 선은 코스피고 옅은 파란 선은 코스닥입니다. 정확히 1년 전 대비한 수익률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코스피는 10% 이상 상승해 줬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상승이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을 보시면 방향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2차 전지의 부진, 그리고 연말 연초에 강했던 제약바이오가 한 1분기에는 상당히 부진했었던 모습.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제약바이오의 기업들이 올라와주고 2차 전지가 바닥을 잡아주면서 코스닥도 어쩌면 올해 좀 플러스를 보여주는 기간이 7월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왜 이렇게 그동안 부진했었는지,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대형주만 가는 장세가 더 이어질지 아니면 중소형주까지 온기가 퍼질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만 놓고 본다면 코스피가 조금 둔화되는 구간에서 코스닥으로의 외국인 수급 그리고 종목 찾기가 활발히 나타났었는데요. 이번 주 내내 그럴 수 있는지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자리에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브리핑에서 코스피는 그래도 박스권을 탈출해서 약간 우상향의 모습을 네. 잡혀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1년 내내 1년이라고 하기에는 또 오랜 시간 동안 잠겨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코스닥이 회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짚어볼까요? 일단 어제 그래도 유의미하게 맞습니다. 오랜만에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네. 최근에 코스닥 주가 흐름들을 보면 사실 풍선 효과라고 하죠. 어느 한쪽 섹터가 가면 다른 섹터가 확 쉬어버리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계속 올해 상반기 내내 사실 있다 보니까 네. 시장 전반적으로 사실 지수는 사실 재미가 없었습니다. 몇몇 일부 종목들은 크게 세게 간 종목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이제 지수의 발목을 잡는 종목들이 있으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는 계속 소위 말하는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어제 오랜만에 양봉을 좀 세게 그리면서 중장기 이평선들을 오랜만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코스피가 이제 올라가고 코스닥이 키 맞추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도 쏠림 현상이 심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맞습니다. 대형주 쏠림 현상이 이 구조들을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 정도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업종 구성들을 보면 실적을 내는 기업들도 꽤 많이 있지만 네. 여전히 조금 높은 성장성에 기대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하반기에 이제 코스닥도 사실 좀 기대를 해보는 모습들이 좀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중소형주들이 이제 조금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가 좀 제공이 될 수도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섹터들 최근에 사실 일부 바이오들만 사실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네. 하반기에는 좀 그 매기들이 좀 확산되기를 좀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저가 메리트 지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들은 사실 많이 있어요. 일부 종목들은 너무 빠진 종목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반등이 언제가 될지는 사실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도주를 했던 종목들이 결국은 하반기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은 올라오긴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인 편안함이나 탄력성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상반기에 셌던 종목들이 계속 주도주의 지위를 가져갈 상황이 이제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들이 개선이 되는 폭이 과연 대형주 대비해서 얼마큼 나오는지 계속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기업들, 뭐 화장품이라던가 소부장이라던가 뭐 일부 바이오들 이런 종목들은 확실히 실적 개선세들이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상반기에 이미 좋은 시세들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추정치라는 것들이 사실 계속 좋게 나오면 그 해 내내 계속 좋거나 또는 주가 측면에서도 3분기까지 계속 좋았던 흐름 경험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저가 매수세에 있는 저가 바닥에 있는 기업들은 좀 뭔가 거래량이 터진다거나 뭔가 의미 있는 실적 개선세가 보이고 나서 확인하고 좀 비싸게 주더라도 좀 확인하고 사셔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 결국 회복을 하려면 뭐 실적이라는 아주 당연한 변수가 눈에 띄게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코스닥의 어떤 회복 조건 중에 하나는 또 이 업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2차 전지인데 뭐 코스닥 1등 기업이 또 2차 전지 기업이고 최근에는 이제 알테오젠이 2등을 하긴 했지만 그 이전엔 또 2차 전지 기업들이지 않았습니까? 2차 전지의 부진이 사실 또 코스닥의 부진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 과열이 진정되고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수급도 조금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지금은 또 살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반등하면서 네. 뭐 2차 전지 주식들도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반등은 이제 판매량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ESS 쪽의 모멘텀도 좀 강했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좀 만족할 만한 반등을 주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리튬 가격도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캐즌 현상도 극복에 대한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업황 바닥도 이제 통과 중 아니냐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사실 2차 전지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매력적이지만 사실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뭐 AI 반도체라던가 그렇죠. 바이오 쪽의 매력도가 사실 상대적으로 더 큰 편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2차 전지 성장성이 다른 반도체보다 또는 다른 섹터들보다 성장성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작년에는 2차 전지가 주도 역할을 했던 거고 올해는 그 반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이제 지금 위에서부터 조금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이제 상대적으로 답답하실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일단 상승을 좀 일부 즐기시다가 일정 부분 올라오면 좀 정리했다가 다시 또 내려가면 사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 주도주들의 역사들을 보면 한번 큰 시세를 내면 그 시세를 냈던 기간만큼 조정의 양상을 좀 보이거든요. 근데 기간적으로도 한 1년 정도 쉬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나 업황 바닥 정도는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과연 다음 시장의 이제 주도주 랠리가 또 왔을 때 지금 반도체도 언젠가는 또 쉬는 구간이 올 텐데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를 2차 전지가 과연 다시 잡을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은 당연히 보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잡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른 주도 섹터가 또 태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확실성을 바뀌었을 때 배팅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조금 뭐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지금 일단은 보유자분들 그냥 보유 정도만 하시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2차 전지 주식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뭐 실리콘 음극재라던가 새로운 신제품을 내던가 이런 종목들은 다른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랑 완전 다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매매, 그러니까 기존에 단순하게 2차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라는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들보다 새로운 모멘텀들이 나왔던 종목들은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2차 전지 판매량 증가만 바라보는 기업들은 조금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ESS 쪽에서 이제 크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뭐 큰 종목 중에서는 삼성 SDI나 말씀드렸던 뭐 실리콘 음극재 이슈 있는 대주전자재료나 그다음에 새로운 뭐 코터 개발하고 있는 뭐 PNT 같은 종목들
약간 새로운 모멘텀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관심 가주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전체적인 전향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뭐 약간은 반등 올라올 때 비중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어떤 트레이딩이라든지 전기차 판매에 대한 전망보다는 2차 전지 내에서의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좀 소외되었었던 업종, 업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룹으로 봐야 되겠네요. LG그룹에 대한 얘기입니다. LG그룹이 최근에 약간은 반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LG 이노텍도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IT 내에서도 IT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있고 하지만 하드웨어에 조금 집중한 그런 계열사인데 LG그룹주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지 궁금한 타이밍입니다. 네, 지금 LG 그룹주들 말씀 주셨던 전자, 그다음에 이노텍, 디스플레이들의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 수급들을 보면 확실히 6월 들어서는 기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개인 매도, 외국인 순매수 이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실적의 개선 기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OLED 이제 전 세계 디스플레이 동향이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노텍도 마찬가지고요. 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존의 사업부들을 이제 정리하는 사업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LG 그룹주들이 잘할 수 있는 역량에 이제 좀 집중을 하면서 성과들이 나오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LG 그룹주들을 최근에 매매하는 거 보면 바스켓 매매 쪽으로 LG 그룹주를 통으로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LG 그룹주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LG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좀 생각을 바꿔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LG 이노텍이라던가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좀 우리가 단순하게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멘텀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크게 줄 수 있는 뭐 전기차 전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LG 그룹주들은 사실 지금 추세 상승의 초입 구간으로도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LG 그룹주들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긴 터널을 좀 빠져나와서 조금씩은 이제 빛이 보이는 그런 긴 추세의 초입 구간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7월 들어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제약 바이오의 어떤 뭐 대장주가 움직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환율도 그렇고 이 미국에서의 생물보안법도 있기 때문에 삼바, 황제주 입성하기 전에 보유해야 된다. 뭐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시가총액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56조까지 좀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사실 뭐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50조 초반까지 갔었는데요. 네. 이제 7월 들어오면서부터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바닥권 70만 원 초반에서 지금 한 70만 원 후반까지 올라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정말 오랜만에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요 정도면 바닥 뭐 조정은 조금 나올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바닥 탈출 신호라고 일단은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트리거가 과연 뭐였을까인데 두 가지가 있죠. 말씀하셨던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입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부터 계속 한국 쪽에 있는 이제 CDMO 회사들, CDMO 회사들 쪽으로 좀 수주가 좀 많이 줄 것 같다라는 좀 실적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부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또 작은 종목들 중에서 또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이 큰 이제 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장도 증설을 했고요. 수주도 계속 있었어요. 실적에 대한 걱정 사실 없었고. 근데 주가가 재미가 없었죠. 계속 사실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생물보안법이 어느 정도 하나의 트리거가 된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둘씩 보는 것 같습니다. 삼바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들도 하반기 이제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이오 전반적인 이제 업종 자체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천당 제약이라던가 알테오젠, 뭐 리가켄바이오 일단은 이렇게 계속 바이오 섹터 자체를
뭐 끌고 가고 있는 펩트론까지 비만약과 같은 시장 자체를 끌고 가고 있는 하나의 뭐 키워드가 비만약이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금리 인하라는 매크로 환경도 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환율에 있어서 실적적인 측면도 도와줄 수 있는 환율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 섹터 내에 진짜 오랜만에 한 2018년 봄 이후에 진짜 오랜만에 오는 바이오 열풍인 것 이제 바이오에 대한 네. 좀 뭔가 온기가 좀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는 좀 약간 특이한 상황이었고 네. 그때는 사실 코로나 관련 주식들만 올랐으니까 좀 특이한 상황이었고 정말 신약이라던가 실적 동시에 한번 해볼 수 있는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다시 한번 한 6년 정도 걸렸으니까 이제는 한번 정말 오랫동안 쉬었던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HBM에서 텐베거 종목들이 나오는 것처럼 예. 바이오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를 둘러싼 주변 환경, 금리 인하라든지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그런 주변 환경이 도와주는 과정에서 비만약이나 항암제 등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에서 뭐 좀 종목 찾기가 활발해질 수 있는 부분까지 챙겨봤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이벤트도 많고요. 네. 아니면 이번 주에 조금 특이할 만한 업종들, 종목 관심주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외에 우리가 관심 갖고 볼 거는 뭐 단연코 원전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가 있죠. 네, 이번 주 아마 주말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체코에서 원전 수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네. 지금 프랑스하고 이제 우리나라 팀 코리아하고 네. 경쟁 관계에 있는데요. 네. 이번 원전 수주는 기존의 원전 단순하게 원전 건설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단순하게 이제 원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네.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에 사후 관리 시스템까지 통으로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한번 이번에 체코에서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원전 산업 자체 위상 자체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지금 프랑스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태. 그리고 시공 기간 안에서도 좀 더 지금 프랑스보다는 우수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우진 엔텍이라던가 원전 관련 주식들이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발표 나고 나서 수주가 확정이 되면 혹시나 세론이 나올까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은 아마 있으실 건데 원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도 한번 고민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좀 변동성이라고 좀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변동성을 좀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단기 매매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제 우리나라 원전 산업 자체가 확실하게 좀 다시 성장 산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제 원전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네, 앞으로 추가로 나올 것에 대한 시작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크게 오르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력기기 전력에 대한 부족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원전은 단순하게 옛날에 원전 테마가 아니라 원전 네. 산업으로 이제는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조선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실적 발표 앞두고 이제 7월달 들어오자마자 화장품 주식들이 좀 쉬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실적을 좀 시즌이 다시 다가오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2분기 때 좀 셌던 섹터, 뭐 식품이라던가 화장품, 밸류업 이런 종목들도 계속 관심 가지고 저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상당히 이제 수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엔 또 이제 원전과 관련된 아주 단기적인 모멘텀도 부각이 될 수 네. 있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PB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